자, 22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만사세반의 과학활동입니다. 마라카스 만들기. 앞서 아까 마라카스 그 얘기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할문항 1번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동그라미 기억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쓰고 바르게 수정하랍니다. 자, 페트병에 넣은 곡식의 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 보니까 유아에게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페트병을 주고 곡식은 쌀, 콩, 옥수수 등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일단 찾아.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각 유아에게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페트병 그리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곡식을 제공하였다 하는데 찾아 그 이유.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지금 활동 목표에서는 넣은 곡식의 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짐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실제 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트병의 크기나 모양, 곡식의 종류, 양 등 여러 변인 중 곡식의 양만 다르게 하고 다른 변인들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변인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마라카스 소리의 차이가 어떤 변인 때문에 나오는 건지 보고자 하는 곡식의 양이 아니라 다른 변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바르게 수정하시오.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페트병, 같은 종류의 곡식을 나눠주고 곡식의 양만 달리해서 마라카스를 만들도록 한다. 쓸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우리 선생님 잠깐 그 질문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작, 변인, 종속, 변인, 그 다음에 통제, 변인. 다 뒷부분이 뭐예요? 변인이죠, 변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 중에서도 곡식의 종류, 곡식의 양 이런 걸 우리가 변인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를 줄 수 있죠. 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곡식의 종류라고 했을 때는 종류를 쌀을 할 수도 있고 보리를 할 수도 있어요. 곡식의 양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변인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거 우리가 변인이라고 합니다. 공이 굴러가는 거리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줘버리면 걔가 뭐가 될 수 있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죠. 자, 동일하게 맞춰주는데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은 조작 변인, 종속 변인, 그래서 통제 변인. 우리가 이걸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종속 변인이 뭐냐? 그 마라카스의 소리 특성, 이게 종속 변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을 쓰시오. 그런 변인을 쓰는 거예요. 변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마라카스에서는 변인이 통제한 변인, 통제 변인을 쓰시오. 통제 변인이 뭘까요? 그렇죠. 그 페트병의 모양, 또 페트병의 크기, 또요. 곡식, 종류. 이걸 다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통제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통제라는 말이 앞에 있지만 변인을 잘 보셔야 돼요. 변인을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변인 통제의 내용을 쓰시오 이랬어요. 변인을 통제한 내용을 쓰시오. 순서가 바뀌었지요. 그럼 이거는 변인이 중요하니까 변인이 뒤에 간 게 아니라 변인 통제의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인을 통제한 내용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페트병의 크기와 모양을 동일하게 해주고 같은 종류의 곡식을 제공. 이게 바로 변인을 통제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통제, 변인, 통제. 이 순서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문제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할문항 2번으로 가서
니은에서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쓰랍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마라카스를 만들기 전에 전체 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이 만들 마라카스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질문하고 교사가 제시한 방법대로 유아들이 마라카스를 만들면 전체에게 다시 어떻게 해서 자신의 소리를 만들게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자, 일단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소리가 날지 질문했지요. 자, 이 부분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과학적 실험 활동, 특히 유아의 지식 형성 관련돼 있는 그런 과학 실험 활동은 유아 개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아 전체를 집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제점,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각각 쓰시어서 전체 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과학 실험 활동은 개별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유아에게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어떤 생각, 사고, 그다음에 탐구 과정을 강조하는데 이 대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그 교사가 제시한 방법대로 마라카스를 만들었지요. 자, 이거 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마라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라카스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탐구, 그 탐색의 과정, 또 다양한 시도의 과정, 생각의 과정을,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역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할문항 3번 2019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자연탐구 내용 범주인 탐구과정 즐기기에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교사가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쓰랍니다. 자, 디귿 볼까요? 유아가 자신이 만든 소리와 다른 소리를 비교해보며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또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살펴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된 교육의 내용 뭘까요? 그렇죠. 탐구 과정에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게 결국 아이들의 과학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 다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또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한 과학적 태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방성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찾아봤고